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BF 배리어 프리 인증을 위한 외부 공간 설계와 시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걷고 멈추고 기다리는 외부 공간들은 누군가에겐 큰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유모차 사용자 등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BF 인증의 핵심입니다. 이 외부 공간은 사람들이 처음 마주하게 되는 진입 공간이기 때문에 단순한 동선 확보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공간은 공공성, 접근성, 안전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설계와 시공 전 과정에서 이 기준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접근로와 토공 설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공간의 시작은 접근로입니다. 접근로는 외부 도로에서 건물 출입구까지 연결되는 경로를 말하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유모차를 끄는 사람도 편리하게 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사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요. BF 기준에서는 경사를 18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가파르면 사용자가 넘어지거나 장비가 미끄러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만약 대지가 낮거나 높아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 단순히 계단만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계단만으로는 이동이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행교, 승강기 또는 경사로 같은 대체 수단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낮은 경우엔 계단 외에도 보행용 엘리베이터나 브릿지를 설치해 접근성을 보완하고, 대지가 높은 경우엔 경사로와 계단을 병행하거나 상부에 연결 브릿지를 만드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행장애물 회피 설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공간에 놓인 전기암, 환기구, 볼라드, 벤치, 휴지통 같은 구조물들도 보행자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이런 장애물 하나하나가 큰 위험이 될 수 있죠. 그래서 BF 설계에서는 이러한 구조물들을 보행 유효 구간 밖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코브처럼 움푹 들어간 공간에 구조물을 넣거나 보행로를 안전구역과 장애물 구역으로 나눠 질서 있게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상가나 공공시설 앞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에서는 이러한 구역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행 동선을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죠. 다음은 단차와 횡단보도 설계입니다. 작은 단차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휠체어는 앞바퀴가 작은 구조이기 때문에 2cm만 넘는 단차도 주행에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엔 흰 지팡이로 단차를 감지해 방향을 판단하기 때문에 단차의 높이와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턱을 완만하게 깎거나 경사로를 함께 설치해 보완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보행자 사고의 18%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보행자와 차량 간의 접촉이 잦은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서는 도로 턱을 낮추거나 경사로를 설치해 보행자가 자연스럽게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턱의 높이는 가급적 2cm 이하, 경사도는 12분의 1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행자가 많은 구역에서는 중간에 안전지대를 설치하거나 신호등과 연동된 보도 설계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속도 저감과 진출입구 설계입니다. 차량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차량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고원식 횡단보도입니다. 이는 보도보다 도로를 높게 설계해 차량이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또한 고원식 교차로 차로폭을 좁히는 설계, 도로를 지그재그로 설계해 자연스럽게 감속을 유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속방지턱을 시각적으로만 표현해도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게 되는 효과가 있죠. 여기에 반사경이나 경광등, 안내 표지판 등을 함께 설치하면 차량이 출입하는 구간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차장과 포장 설계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건물의 주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하며 누구나 쉽게 찾고 접근할 수 있도록 시인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주차 공간의 폭은 일반 주차 공간보다 넓게 확보해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여유 있게 내리고 탈 수 있어야 하며, 바닥에는 국제장애인협회 ISA 마크 등 인식 가능한 표식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포장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닥이 미끄럽거나 경사가 급하면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바닥 포장의 미끄럼 저항 계수는 최소 0.4 이상, 이상적으로는 0.6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사도는 3% 이내로 평탄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보행자 구간과 차량 구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은 포장의 틈과 구멍 설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닥 포장 사이의 틈과 구멍 설계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틈이 1cm만 넘더라도 휠체어나 유모차의 바퀴가 빠질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지팡이가 끼이거나 하이힐이 걸리는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목 주변의 그레이팅, 우수바지, 맨홀 뚜껑, 목재 데크 등은 시간이 지나며 틈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공 시부터 재료의 밀도, 집안 다짐, 보강 상태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틈 발생은 설계 오류뿐 아니라 시공 이후의 관리 문제에서도 생길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BF 인증을 위한 외부 공간 설계와 시공의 핵심 요소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기준들은 단순히 법적 인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의 시작점입니다. 작은 단차 하나, 장애물의 위치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편하게 만들 수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만드는 공간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사람 중심의 환경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현장에서 이러한 설계와 시공이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단장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